안녕하세요. 오늘은 엣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엣지를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을 하라고 하는지 많이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신데, 대부분 엣지를 나를 세우는 것만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엣지의 용도를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 그 소개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요. 이 엣지 사용을 올바르게 구분하시면 하실수록 스키의 컨트롤이 훨씬 더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스키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스키의 엣지를 생각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스키딩과 카빈 컨트롤이에요. 네. 먼저 대부분 스키딩은 이렇게 그냥 베이스 면으로만 가는 걸 이제 스키딩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스키딩의 형태와 이제 카빙, 엣지를 사용하는 카빙의 형태는 일단 시작 형태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스키의 날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는 똑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거는 카빙이야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죠. 왜냐면 벌써 앞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니까요. 스키딩과 카빙을 먼저 구분을 하자면, 스키딩 썸은요, 이 엣지가 이렇게 똑같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횡적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횡적으로, 옆으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엣지 자체가 이렇게 긁혀서 가는 거죠. 그에 반면에 이 카빙 컨트롤 썸은요, 종적인 운동이에요. 그래서 엣지가 똑같이 서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스키가 앞으로 진행이 되면서 탑에 간 자리에 테일이 지나가는 그러한 종적인 움직임을 많이 갖는 것을 이제 카빙성이라고 하는데, 먼저 이 스키딩성과 카빙성, 날에 서 있는 거는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습을 옆으로 밀어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앞으로 끌고 갈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기준을 나누시고요. 오늘 엣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그 내용을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스키판에 특히 프로그레시브 카빙성의 이제 스킹을 타실 때 면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날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날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날로 서 있다, 그 말대로 엣지가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이렇게 서 있었을 때 여러분들 지금의 스키의 모습이 어떨까요? 아치가 떠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서 있을 때. 그 말은 탑과 테일이 넓고 아치가 좁기 때문에 이 아치가 어떻게 돼요? 그냥 세워놓으면 이렇게 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무릎 발목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스키를 어떻게 돼요? 내가 위에서 아래로 누르게 됩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누르게 되면 아치 부분이 닿을까요? 쉽게 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눌렀을 때 이 스키의 형태는 변하지가 않아요. 휘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면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위에서 수직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스키판의 기준으로 수직으로 눌렀을 때 어떻게 돼요? 면을 누르기 때문에 아치의 부분이 설면에 잡히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왜냐? 스키가 휘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스키를 사용할 때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과, 그쵸? 그냥 수직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 그 다음에 내 스키판의 면으로 누르는 힘,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누를 것이냐 아니면 내 옆에서 면으로 누를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 스키에 어떻게 보면 이 힘을 이용하는 이런 스키잉의 엣지 사용이 바로 면을 이용하는 게 이러한 스키의 힘 형태를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그 전에 나를 세워서 나를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른다는 느낌의 스킹을 탔을 때는 물론 강한 그립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요, 강한 엣지를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는 초보자나 중급자 그리고 상급자까지도 이러한 힘을 많이 쓰다 보면 스키가 어떻게 돼요? 관절이 꺾임으로써 밸런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한 힘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신체에 무리를 많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면으로 내 몸의 신체의 축을 최소화시켜서, 움직임을 최소화시켜서 내 체중을 그대로 전달시킬 수 있는 그 면의 엣지 사용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키딩성의 컨트롤 엣지 사용과 이제 카빙성의 컨트롤 엣지 사용에 대해서 그거를 먼저 스킹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엣지의 형태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에서 내가 옆으로 이렇게 밀어냈을 때는 스키닝성이 되는 거고, 내가 앞으로 갔을 때는 카빙성이 되는 거예요. 형태가 지금 오른발을 봤을 때, 다시 왼쪽을 봤을 때 엣지가 똑같이 서 있는 상태에서 왼쪽으로 밀어내면 스키닝성이 되는 거고, 앞으로 종적으로 움직이면 카빙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스키에 탑이 지나간 자리에 테일이 지나가면서 이런 동작이 만들어지는 거죠. 먼저 이렇게 스키의 엣지가 똑같은 형태로 시작이 돼서 옆으로 갈 것이냐, 앞으로 갈 것이냐, 횡적으로 갈 것이냐, 종적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그런 운동성에 대해서 먼저 구분을 하셔야 내가 정확하게 엣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면의 사용과 날의 사용을 가지고 어떻게 구분을 하고 어떤 느낌을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어떠한 포지션이 나오고 어떠한 형태가 나오는지 그거를 스킹을 통해서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면의 사용과 날의 사용을 조금 더 구분을 해서 한번 스킹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먼저 날의 사용을 가지고 할 건데요. 날을 위에서 어떻게 돼요? 엣지가 날이 서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누른다고 생각을 했을 때의 모습이 형태입니다. A자로 해서 가볼게요. 자, 날이 똑같이 서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누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날을 이렇게 세워서 찍어 누르기 때문에 무릎 관절이 꺾이죠. 다시 오른발 했을 때 날을 세운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누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무릎 관절이 꺾이죠. 다시 날을 세워서 이렇게 위로 눌렀을 때 그 날을 찍어 누른다는 느낌, 날을 세운다는 느낌의 이런 스킹이 되는 거고요. 면을 사용하게 되면 내가 스키판을 위에서 누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 중심에서 스키판의 위쪽 판으로 누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 자체가 어떤 모습이 나타나면 관절이 꺾이는 모습이 아니라 관절이 오히려 펴있게 돼요. 이렇게 펴있는 상태에서 스키 엣지 그립이 똑같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의 형태가 나타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내가 나를 이렇게 찍어 누른다는 이러한 느낌을 가져갔을 때, 나를 세운다는 느낌이죠. 했을 때는 관절에 꺾일 수 있게끔 가동성을 범위가 큽니다. 근데 반면에 비해서 내가 발바닥으로 면으로 이렇게 엣지를 세운다고 했을 때 그 느낌은 어떻게 돼요? 관절이 꺾이는 것보다는 내 축이 조금 더 살아서 내 체중을 좀 더 실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힘의 전달이 좀 더 옆으로 꺾여서 들어가는 그런, 아래쪽으로 꺾여서 날이 더 세워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날이 그냥 내 필요한 만큼만 날이 서 있는 상태에서 엣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게 결국에는 날을 세워서 사용하느냐 또는 면을 사용하느냐, 이러한 이제 용어들을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강조하고 싶은 거는 면을 사용한 엣지 사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나이에 불구하고, 나이를 불만하고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이 면을 사용할 줄 알아야 스키판에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 적은 힘으로 오랫동안 무리 없이 스키를 타실 수가 있어요. 제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날을 사용하는 스킹을 퍼포먼스를 위해서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섰을 때 저 본인도 자신도 무리가 많이 온다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이 면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그러한 힘을 쓰는 방법들이 효율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키판이 휘어지잖아요. 더 쉽게 스키판이 휘어지기 때문에 그 힘을 이용해서 다음 턴으로 이용을 하고 또 다음 턴 이용을 하고, 어떻게 보면 반발력을 가지고 그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그 추진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나를 세우는 그런 느낌으로 타시게 되면 자꾸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러한 힘 때문에 나는 깊게 많이 세워지지만 그 다음 턴에서의 리커버리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일단 관절이 꺾이는 만큼 내가 날에 이렇게 서 있는 이런 포지션 자체가 불안해 보이잖아요. 이 불안한 포지션을 면으로 이렇게 서 있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날로 쓰는 거하고 면으로 쓰는 거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프로그레시브 롱턴, 카빈 롱턴을 탈 때 기울기를 못 쓰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면을 사용해서 충분히 내가 기울일 수 있을 만큼 많이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연습을 하시고 이 면의 중요성을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면과 날을 사용하는 이런 기술 자체가 어떻게 돼요? 카빈 프로그레시브 롱턴에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 부분이 나중에 모지구, 소지구로 나눠지는 그런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모지구라는 거는 우리 발바닥 면에서
엄지발가락 밑에 이렇게 돌기처럼 뼈가 있어요. 그 부분을 모지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새끼발가락 밑에도 뼈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지구라고 하는데, 발바닥의 안쪽을 사용할 것이냐 바깥쪽을 사용할 것이냐, 이렇게 날을 사용할 것이냐 면을 사용할 것이냐, 이러한 쪽에 또 연계가 돼서 트레이닝이 되시니까요. 일단 오늘은 이렇게 날로 섰을 때 관절의 꺾임과 면을 사용했을 때 축의 유지, 체간의 유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프로그레시브 롱턴에서 날을 사용하는 스킹과 면을 사용하는 스킹에서의 그런 차이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레시브 롱턴으로 날을 세워서 타는 방법하고 면으로 사용했을 때 방법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날을 사용한 방법이에요. 무릎의 관절이 꺾이겠죠. 자, 날을 위에서 아래로 누를 때, 위에서 아래로 누를 때 면을 사용하는 모습, 면, 다시 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날을 사용하게 되면 내 모습 자체가 어떻게 돼요? 날을 위에서 아래로 누르기 때문에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있고요. 면을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렇게 버텨서 스킹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똑같이 면을 사용한다고 해서 엣지 사용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카빈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면으로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면을 사용하면 엣지를 사용하는 그러한 느낌 자체가 조금 둔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컨트롤성을 좀 더 느끼시고 가시려면 턴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가세요. 예, 면을 사용할 때는 턴을 좀 더 크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날을 잘 유지하시면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모지구하고 소지구를 나중에 트레이닝 하겠지만 조금 더 면을 사용할 때는 발바닥으로 탄다고 의식을 하시고, 날을 이렇게 찍어 누르는, 날을 세워서 스킹을 할 때는 이 엄지발가락 쪽의 안쪽 날, 칼날의 안쪽의 느낌을 어떻게 보면 이 족궁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족궁의 느낌으로 안쪽으로 힘을 쓴다고 한번 느껴보시고 하면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 엣지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스키의 컨트롤이 또 틀려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상급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지금처럼 날을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면을 사용하는 방법, 그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그 기초로 어떻게 돼요? 스키링과 카빙성의 그런 컨트롤의 능력도 확실하게 먼저 구분해 놓고 지금의 이 트레이닝을 구분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스키 컨트롤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모지구 소지구와 함께 조금 더 세부적인 그러한 컨트롤 능력으로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